자, 이번 시간에는 속력이 변하는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지하철이나 백화점에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속력과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합니다. 이러한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등속 직선 운동. 속력과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등속 직선 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림 1-1-5와 같이 출발할 때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육상 선수처럼 속력이 변하는 운동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집에서 학교로 올 때 일정한 속력으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뭐 1m/s로 움직여서 와야 되겠다 그러진 않죠. 중간중간에 장애물도 있기 때문에 멈췄다가 갔다가 할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빗면을 굴러 내려가는 역학수레 운동이 있는데, 이 빗면을 따라 내려가는 역학수레 운동을 통해서 한번 여러 가지 내용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실험 세팅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빗면을 만들어요. 빗면, 이 돌 같은 걸 세워서 빗면을 만들고 역학수레를 위에다 올린 다음에 사람이 손으로 잡고 있다가 손을 탁 놓으면 얘가 아래로 쭉 굴러 내려가겠죠. 이때 시간에 따른 위치하고 시간에 따른 속도를 한번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이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뭘 알아내라고 하냐면 역학수레의 위치와 시간, 속도와 시간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다음에 수레의 가속도는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거꾸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예요. 1번, 2번, 3번 순으로 설명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역학수레의 가속도는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가속도를 알고 싶으면 일단 시간 속도 그래프를 찾으면 됩니다. 시간 속도 그래프를 보면 우리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우리 평균 가속도하고 순간 가속도를 지난 시간에 배웠죠. 평균 가속도는 뭐예요? 두 지점을 가지고 이어서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가속도라고 했죠. 순간 가속도는 특정한 지점에서, 내가 이 지점에서 순간 가속도를 알고 싶으면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평균 가속도하고 순간 가속도의 이 기울기가 다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에 따른 이 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기울기가 같다는 거죠. 즉 기울기가 뭐라고 했어요? 가속도니까. 즉 그래서 가속도는 변함이 없네요.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즉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 답은 일정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일정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기호로 A는 가속도죠. A는 시간 T분의 속도 V라고 표시를 하고 얘가 일정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일정하기 때문에 가속도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속도와 시간 사이는 각각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럼 이거를 쭉 속도에 관한 식으로 바꿉시다. 그러면은 양변에 t를 곱하면 at는 v가 되겠죠. 즉 v하고 시간에 대한 관계를 알 수가 있겠네요. a는 일정하니까 v는 뭐에 비례합니까? t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v는 t의 비례. 이게 비례라는 소리. 이게 비례라는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역학수레의 위치와 시간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사실 위치와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하고 위치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일단은 이걸 가지고 한번 분석 한번 해볼게요. 시간하고 위치에서 그래프에서는 뭐를 알 수 있다고 했었죠? 평균 속도하고 평균
평균 속도하고 순간 속도를 알 수 있었죠. 평균 속도는 두 지점을 이어가지고 뭐 한 거예요?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속도라고 했었고, 순간 속도는 특정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으면 된다고 했었죠. 여기서는 기울기가 다르죠. 평균 속도하고 순간 속도의 기울기들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순간 속도들이 기울기가 다 점점 커지고 있지,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0.1에서의 속도하고 0.2에서의 속도하고 0.3의 속도와 0.4의 속도가 다 다르면서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 그래프처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위치 시간을 가지고 역학수류의 위치와 시간 관계를 알아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걸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볼 거예요.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요 밑에 면적 있죠. 요 면적이 이제 의미하는 게 있어요. 이 면적이 뭐냐면 면적이 거리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속력은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죠. 그럼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즉 속도하고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x축은 시간이고 y축이 속도죠. 그래서 x, y축을 곱하면 결국에는 면적이 되는데 이 면적이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면적을 한번 구해 봅시다. 면적이 거리라고 했으니까 s는 거리를 s라고 표시합니다. s는 면적이니까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밑면 곱하기 높이죠. 밑면이 시간 t, 높이가 뭡니까? 속도 v죠. 근데 v 아까 우리 그렇게 구해놨었죠. 넣으면 2분의 1 t v가 at죠. 즉 2분의 1 at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나왔네요. 관계가 이 s하고 t의 관계는 시간은 뭐에 비례합니까? 아니 다시 정리할게요. 거리는 뭐에 비례해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거리 s는 비례합니다. t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좀 어렵죠? 하지만 이번에 새로 배운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뭐를 의미한다? 거리를 의미한다. 기울기는 a, 가속도를 의미한다 라는 것을 알아두면 됩니다. 이것만 알면 끝나요. 자, 밑에는 이거를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한 번씩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 빗면을 따라 내려가는 역학수의 운동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면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운동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하고, 이러한 예는 자유낙하 운동, 빗면을 미끄러져 내려오는 물체의 운동이 있습니다. 자유낙하는 뭐냐면 사람이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어떤 물체를 손으로 잡고 순간적으로 놓으면 아주 떨어지겠죠? 이게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이 자유낙하는 일직선상으로 움직이면서 속도가 점점 커지죠.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거고요. 그러면 느려지는 운동도 있다고 했었죠. 느려지는 운동은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바닥에 서 있어 가지고 이 물체를 수직으로 얹습니다. 수직으로 얹으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점점 멈추겠죠. 멈춰 가지고 다시 내려오겠죠. 이거는 위로 올라가면 속도가 느려지죠. 이 느려지는 이런 것들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빨라지건 느려지는 운동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어요. 빗면을 미끄러져 내려오는 물체의 운동은 이거였고, 그럼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도와 변이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을까? 아까 이미 이야기했어요. 속도와 변이. 속도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변이, 즉 S는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었어요.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조금 일반화하면 시켜볼게요. 여러분 조금 힘들겠지만 잘 따라와 봅시다. 물체가 처음 속도 V로 시간 t 동안 등가 속도 운동을 하여 나중 속도가 V가 됐다고 합시다.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있는데 물체가 처음 속도가 V0고요. 얘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여기로 갑니다.
이동해가지고 t 동안 등가속도에서 등가속도 a가 일정 등가속도 운동을 해가지고 t 시간일 때 속도가 v가 됐대요. 그죠? 되었다면 이때 가속도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도 우리 배웠잖아요. 가속도는 뭐라고 했어요? 가속도는 뭐 분의 시간 분의 가속도 a는 시간 분의 속도 변화량이죠. 그걸 그대로 쓴 거예요. 자, 속도 시간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t죠. 그죠? 그 다음에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가 v고 지금 속도가 처음 속도가 v0이기 때문에 v에서 v0를 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일정합니다. 왜냐면 등가 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v로 정리합니다. 그럼 v는 v0 플러스 at가 되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공식입니다. 그렇죠?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v에 대한 거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렇죠? 아까 물어보는 게 이거였잖아요. 물체의 속도와 변이는 어떻게 나타내는 그래서 첫 번째 속도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이를 찾으면 되겠죠. 변이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이제 이 공식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볼게요. 아래로. 그러면은 그래프니까 얘는 VT 그래프죠. VT 속도하고 시간에 관한 거기 때문에 속도하고 시간으로 표시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0일 때 속도는 얼마예요? 여기다 0을 봐요. 0. t에다 0을 넣으면 v는 v0가 되죠. 0일 때는 v0예요. 그 다음부터는 시간에 따른 일차 함수잖아요. v는 at니까 그래서 일직선으로 쭉 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v는 v0 플러스 v는 v0 플러스 at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아래처럼. 좀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변이를 구하고 싶어요. 변이를 구하고 싶은데 변이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 아래 면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리라고 했었죠. 자, 그럼 이 면적을 한번 구해 봅시다. 면적 구할 때 이 사각형하고 이 삼각형을 한번 나눠서 한번 면적을 구해 볼 거예요. 이 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러니까 v0 t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삼각형은 가로가 뭐예요? 삼각형은 다시 지워볼까요? 삼각형은 가로가 뭐예요? t고 세로가 v0 v-v0죠. 그리고 2분의 1 그렇죠? 여기 v니까 잘 안 보입니까? v잖아요. 요 높이가 여기는 at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v-v0죠. 근데 v-v0 at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왜? 아까 전에 여기 보세요. v는 v0 플러스 at죠. 이거를 v-v0는 at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분의 1 t at예요. 결국에는 2분의 1 at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t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넓이가 변이니까 변이 s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두 개 더하면 되니까 s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s는 뭐에 대한 2차 함수입니까? 시간에 대한 2차 함수인데 여기서는 원점을 지나는 시간에 따른 2차 함수죠.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그래프, 이 식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이 나오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세 번째 식이 나오는데 이 세 번째 식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냐면 편의상 얘를 1번식 얘를 2번식이라고 해보면 1번식을 t로 정리합니다. 그럼 t로 정리하면 v-v0 t 아이고 지웁시다. v-v0
A는 T가 되겠죠. T로 정리하면 T로 정리한 1번식을 2에다 넣어요. 1번식을 이렇게 2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넣어가지고 정리를 하면 얘가 나옵니다. 3번식이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1번식을 T로 정리해요. T로 정리해가지고 이 1번식을 2에 넣습니다. 2에 넣으면 2에 여기 T가 두 개 있잖아요. 여기 T하고 이 T제곱 있잖아요. 여기 넣어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이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씩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AT의 제곱, 마지막으로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알겠습니까?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안 돼요. 이거를 안 된다는 게 안 외우면 안 됩니다.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이 시간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봅시다. 직선상에서 2m/s로 속도로 달리던 민수는 6초 후 속도가 8m/s가 되는 등가속 운동을 하였다. 민수의 가속도는 몇 m/s 제곱인가?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을 쭉 그려가지고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자, 직선상에서 민수가 2m/s로 달리고 있어요. 6초 후 6초 후 8m/s가 됐대요.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했네. 그럼 민수의 가속도는 몇 m/s인가? 여러분들 아까 그 공식 있죠? 세 개 중에 뭘 넣어야 될까요? 1번, 2번, 3번 중에. 자, 시간 있죠? 속도 있죠? 그러면 내가 가속도를 알고 싶으면 일단은 2번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S도 있잖아요. S. 그러니까 1번 아니면 2번인데 3번도 S가 있잖아요. 거리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1번에다 넣으면 됩니다. V가 6초잖아요. 6초죠. V가 그럼 몇입니까? V가 8이니까 지우고, 자, 8은 그다음에 V0. 이게 V는 V0 플러스 AT인데 V가 8이잖아요. 그냥 V0가 2네요. 그 다음에 A가 몰라요. T는 6초죠. 이걸 정리하면 A는 1m/s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매우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배웠는데 요 세 가지 공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봅시다. 그 세 가지 공식 뭐가 일정할 때 가속도가 일정할 때 V는 V0 플러스 AT, 그 다음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식을 적절하게 섞으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된다. 여러분들 다 몰라도 요 세 가지 공식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무조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요 세 가지는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V는 나중 속도고 V0는 처음 속도고 A는 가속도입니다. S는 거리고 T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거 꼭 알아두세요. 공식만 외우지 말고요. 이 각각의 기호가 뭐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고생 많으셨고, 선생님이 여러분들 맨 마지막 시간에 이 시간 맨날 끝나면 선생님이 과제를 내준다고 했었죠. 이번 시간에 과제도 마찬가지로 제도 정리하기입니다. A4 용지 한 페이지 지내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선생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죠. 지난 시간 영상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메일로 동일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 그 파일명을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명은 학번 그리고 이름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0500 박병두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확인하는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